한중 FTA 타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캐나다에 이어 우리는 오늘 13번째로 국제적 경제협력 동반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어서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FTA 효과는 극대화시키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무상복지 논쟁은 국가 100년지 대계의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초에 발간한 2014년부터 2060년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세입 세출 구조를 유지한다고 할 때 2033년부터는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재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 다시 할게요. 국가 채무도 2060년이 되면 국민 1인당 3억 3천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고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복지 재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쓰임새의 투명성과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통령표 예산 깎기, 4대 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남아있는 심사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김정욱 선교사 조속기 석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제프리 파울 씨의 석방에 이어 어제 케네스 배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도 석방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모두가 석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를 1년 가까이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김정욱 선교사도 조속히 석방해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 간 현안을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남북 간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북한은 지난달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은 지난달 무산된 2차 고위급 접촉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남북 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산적한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내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동북아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에볼라 해외 파견 의료진 지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 선발대가 오늘 13일부터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됩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의사와 간호사 등 민간 의료 인력 모집에 총 1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의료 인력이 파견될 예정임을 고려한다면 최종 경쟁률은 7대1에서 최대 14대1이 되는 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공조에 동참하려는 민간 의료 인력 지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벽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파견 업무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벽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파견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